안녕하세요. 입사에 필요한 자바스크립트 기술 이야기할 써니라고 합니다. 우선 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9년차 개발자예요. 9년차 개발자고 처음 3년간은 웹 개발을 했어요. 웹 개발. 웹 개발 뭘로 개발했냐면 JSP로 개발했고요. 그리고 원래 자바 개발했어요. JSP니까 자바 개발했고 PHP 조금 했어요. PHP. 그리고 남은 6년 동안은 자바스크립트로 개발했어요. 네, 오로지 자바스크립트로 개발했고요. 아마 제가 무엇을 개발했는지, 그러니까 제가 개발한 거를 아마 여러분들도 사용해 보신 적이 있을 정도로 좀 그래도 나름 이름 있는 걸 개발을 했습니다. 네, 아마도 사용해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는 이렇고요. 제가 이렇게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강좌를 찍는 이유는 여러분께서 입사라든지 아니면 면접을 보실 때 프론트엔드 직군으로 면접을 보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이 강좌를 찍게 되었어요. 자, 일단 볼게요.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과거에 사실 제가 이제 저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저의 기준으로 제가 처음에, 그건 9년 전에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 자바스크립트는 그렇게 대단한 영역이 아니었어요. 뭐냐면, 웹 개발자라면 누구나 어느 정도 일반 정도 자바스크립트 개발을 할 줄 알아야 됐었어요. 뭐 대단한 개발이 아니었고,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간단한 유효성 체크를 한다든가, 아니면 AJAX 통신을 한다든가 하는 거였어요. 자, 한번 볼게요. 과거에는 사실 JSP를 통해서 우리가 동쪽으로 HTML을 만들었어요. 그쵸? HTML 만들고 그 일부 안에 여기 안에 자바스크립트라는 게 존재를 했었죠. 그쵸? 서버 사이드에서 HTML을 만들고 그 안에 자바스크립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일부 뭐 폼 요소라면 인풋 박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폼 요소가 있으면 내가 이거를 서브밋 버튼을 눌러서 서버에다가 데이터를 전송하는 역할을 많이 했죠. 과거에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러니까 뭐 체킹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서버에서 했는데 이게 좀 더 너무 이게 서버에서 체킹을 하는 시간이 1초 이상 걸리니까 너무 불편하다라는,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 조금 약간 어노잉한 느낌을 좀 받는다라고 해서 그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 가지고 간단한 유효성 검사를 하기 시작했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이건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거예요. 자, 전화번호를 입력하는데 여기서 서브밋이라는 버튼이 있었죠. 이제 서브밋 버튼을 누르면 바로 서브밋을 날리는 게 아니라 일단 유효성 검사를 해요. 이 전화번호 안에 숫자만 존재해야 되는데 문자가 있는가?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A라고 입력을 한 다음에 서브밋 버튼을 눌렀으면 과거에는 이 데이터가 서버에 갔다 왔는데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과거엔 그렇게 되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A라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바로 여기서 유효성 검사를 하는 거예요. 데이터에서. 유효성 검사를 했는데 이게 원래 숫자만 있어야 되는데 문자가 있어? 그럼 여기다가 바로 얼라창을 띄우는 거죠. 띵 하면서 얼라창 문자가 있습니다. 문자 이렇게 하는 거죠. 과거에는 이렇게 많이 사용을 했어요. 이제 그 이후에 사실 좀 자바스크립트의 사용이 어떻게 됐냐면 좀 더 뭔가 웹페이지를 좀 더 화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을 많이 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레이어 창을 띄웠어요. 어떤 레이어 창을 띄웠는데 이 레이어 창 X 버튼을 누르면 옛날에는 그냥 사라지는 거였는데 뭔가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는 거예요. 뭔가 왼쪽으로 이렇게 붙어서 스르륵 사라진다든가 아니면은 화면에 점점 하면서 사라진다든가 하는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 효과를 주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를 많이 사용을 했죠. 그리고 조금 더 지나다 보면은 이제 데이터를 전달을 할 때, 간단한 데이터를 전달을 할 때, 뭐 서브밋을 통해서 포스트로 전달을 했다면 이제 그런 식으로 전달을 하는 게 아니라 AJAX 통신으로 해서 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발전을 하게 되었죠. 과거에는 그랬어요. 과거에는 딱 거기까지만 하면 됐어요. 근데 현재에 들어와 가지고 좀 많이 바뀌었어요.
현재 한 3년 전 현재라고 할게요. 현재에 들어가서는 이제는 자바스크립트라는 게 사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버 사이드 JSP라든지 PHP라든지 이런 걸 사용했을 때 약간 좀 약간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부수적으로 그냥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지만 좀 부수적으로 뭔가 약간 도움을 주는 이런 언어였다면 이제는 자바스크립트라는 게 한 영역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웹 프론트에서 자바스크립트라는 게 한 영역이 돼버린 거죠. 자, 다시 예를 들어볼게요. 자, 과거엔 그랬다면 현재에서는 이제 FE 영역이라는 게 생겼죠. 아까 전에는 서버 사이드에서 HTML 만들어준 거예요. 그럼 서버에서 HTML 만들어줘가지고 그걸 활용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거 좀, 네. 내가 만약에 이 URL에다가 www.뭐뭐뭐를 쳤어요. 그러면은 이 웹페이지를 서버에서 만들어줘요. HTML을 만들어줘가지고 그거를 이제 브라우저가 이제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A 태그를 누르면은 다시 그거를 서버 요청해서 그 페이지를 만들어준 다음에 이 화면을 갱신을 하는 형태였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냐면 그냥 HTML이 있고 자바스크립트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서버를 아까 전에는 JSP라든지 이런 걸로 HTML을 만들었다면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그냥 이 형태에서 내가 원하는 뭔가 데이터를 서버에게 요청을 해요. AJAX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러면은 보통 JSON을 통해서 받죠. JSON을 통해서 받으면 이 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전체를 갱신하는 게 일부 부분을 갱신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반짝이는 거, 그러니까 뭔가 URL A 태그를 누르면 뭔가 반짝인다든가 이런 현상이 발생됐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일부 부분만 수정하는 형태로 바꿔지는 거죠. 이게 바로 SPA죠. 싱글 페이지 아키텍처.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요즘엔 이걸 많이 도와주는 프레임워크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등장하게 되었죠. 뷰라든가 리액트라든가 또는 앵귤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었어요. 이런 것처럼 현재에는 아키텍처를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서 아키텍처를 얼마나 잘 짜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되었어요. 과거랑 다르게. 과거는 사실 면접을 볼 때 질문이 이런 거였어요. 물론 웹 개발자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웹에 대해서 뭔가 JSP, 자바라든지 아니면 PHP라든지 이런 걸 얼마나 잘하는가, DB를 얼마나 잘하는가, DB 간단한 쿼리를 짤 수 있는가, 이런 거를 물어봤어요. 과거에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자바스크립트를 물어보지 않았어요. 물론 자바스크립트라고 할 수 있지만 jQuery를 얼마나 잘 사용하는가가 중요했어요. 이게 왜냐면 과거에는 사실 여러 브라우저가 있었어요. i 6부터 i 엄청 많았죠. 그리고 크롬, 파폭, 사파리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브라우저가 다 동일하게 동작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많이 맞춰줬지만 그래서 과거는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라고 물어봤으면 이 크로스 브라우징에서 동일하게 동작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런 것보다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구조를 얼마나 잘 짜는가에 대해서 그게 가장 더 중요한 시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얼마나 잘 짜냐냐 이게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제는 jQuery를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를 질문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바스크립트를 얼마나 잘 아는가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구조를 어떻게 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강좌에는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시간도 안 되고 물론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런 강좌를 더 찍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것보다는 좀 더 자바스크립트에 조금 더 집중할게요. 그러니까 기초 부분에 좀 더 집중할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만약에 내가 입사를 준비하고 있다, 면접을 준비하고 있다, 또는 FE 개발자가 되고 싶다, 지금 대학생분들, 그러신 분들이 있으면 이 강좌를 꼭 들으신 다음에 내가 부족한 부분을 잡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자, 이제 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문제를 준비했어요. 7문항을 준비했는데요. 이 문제가 사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뭐 잘하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쉽겠죠. 근데 잘하시지 않는 분들, 이 강좌가 제가 원하는 타겟층은 만약에 이 문제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제가 먼저 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먼저 문제를 풀어보신 다음에 이 강좌를 계속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문제를 안 풀어보고 만약에 강좌를 계속 들으신다면 내가 만약에 잘 모르는 부분이지만 강좌만 들으면 이거 이런 내용이었지 뭐 하면서 그러니까 이해하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이해하는 게 아니라. 우선 이 문제를 풀어보셔서 내가 틀린 게 있으면 이 틀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무엇을 모르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먼저 문제를 꼭 풀어보세요. 문제를 꼭 풀어보시고 제가 10분간 문제를 꼭 풀어보세요. 뭐 10분이 넘을 수도 있어요. 한 20분, 30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꼭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강좌를 계속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다 풀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이 문제가 사실 그렇게 쉽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어떻게 보면 좀 치사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게 도대체 개발하는데 무슨 소용이냐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개발하는데 약간 물론 제가 볼 때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나 여러분 입장에서는 좀 약간 그게 공감을 좀 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면접을 준비하신다라든가 아니면 다른 회사,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유명한 회사, 월급 많이 받는 회사를 가고 싶다라면 꼭 아셔야 돼요. 왜냐면 사실 면접을 볼 때 이 정도까지 물어보진 않아요. 대부분. 근데 이 정도까지 물어보지 않는데 이 정도를 물어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면접을 보는데 다른 사람들 다 대답 못하는데 나 대답할 수 있어?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절대적으로 플러스를 받는 거예요. 절대 마이너스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반드시 이해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문제가 내가 왜 이런 문제까지 이해해야 되는지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풀으셔야 돼요. 이해하시고. 그리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추천 서적을 이야기 드릴 테니까 그 책을 꼭 반드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은 이 책에 대해서 그런 책에 대해서도 한 번씩 강의를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문제 한번 볼게요. 자,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1번 if 이 equal 2개 그리고 밑줄 다음 중 밑줄에 값이 들어올 때 true가 아닌 경우예요. true가 아닌 경우 그래요. 1번 볼게요. 넘버 2 value of 넘버 2 toString 2 점 value of 이거 한 칸 띄고요. value of예요. 자, 답이 뭐예요? 뭡니까? 네, 답은 4번입니다. 자, 왜 답이 4번일까요? 네, 볼게요. 자, 이 문제가 사실 요구하는 거는 이거예요. 는 2개, 는 3개는 어떻게 동작하는가? 이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만약에 자바스크립트를 조금 하셨다. 내가 약간 뭐 기본 맛배기 정도 하셨다라는 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으실 거예요. 는 2개 쓰면 안 되고, 는 3개만 써야 돼. 많이 들으실 거예요. 왜 는 2개를 쓰면 안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는 2개도 필요하면 써야 돼요. 당연히 필요하면 써야죠. 그럼 는 2개만, 는 3개만 만들었어야지. 왜 이 자바스크립트를 만든 사람은 는 2개도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만들었는데 안 쓰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잡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는 2개와 는 3개는 과연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동작하는가? 그리고 또 부수적으로 value of 뭔지 아시죠? toString 뭔지 아실 거예요. 모르면 안 돼요. 이거는 이게 뭐지?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신텍스 에러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에러 메시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게 면접에서 안 물어볼 수도 있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좀 무책임하게 얘기하는 건데, 자, 에러 메시지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서 왜 중요하냐면 사실 개발할 때 에러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보게 돼요. 그렇잖아요. 에러 메시지 굉장히 많이 봐요. 제 얘기예요. 물론 에러 메시지 안 본 사람들도 있죠. 물론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은 에러 메시지 안 보고 개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 같은 일반인들은 에러 메시지 굉장히 많이 봅니다. 저도 오늘 에러 메시지 봤어요. 자바스크립트 6년 하는데도 봤어요. 그래요. 자, 에러 메시지를 왜 중요하냐? 사실 디버깅을 많이 해야 돼요. 사실 개발하는 시간보다 디버깅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근데 에러 메시지를 보고 한 번에 이해할 수 있으면 내가 어느 부분을 디버깅을 하고 어느 부분을 고쳐야 될지 단번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개발 시간이 굉장히 줄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에러 메시지도 한번 잡고 가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우선 1번. 자, 는 3개. 는 3개가 뭐예요? 일치라는 거예요. 는 3개. 는 3개 어떻게 동작하나요? 자, 는 3개. 는 3개. 일단 기본형과 참조형을 구분을 해야 돼요. 기본형, 참조형. 자, 기본형이 뭐예요? 자, 6개 있죠? 기본형.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스트링, 그리고 넘버, 그리고 불리언, 그리고 뭐가 있죠? undefined, 그리고 또 뭐 있어요? null,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볼. 이게 기본형이에요. 그럼 참조형은 뭐예요? 이 외에는 다 참조형입니다. 배열, 객체, 참조형이에요. 자, 는 3개 볼게요. 다 보셨죠? 다 보셨어요. 기본형인 경우에는 형과 값이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숫자 1, 숫자 1은 1이어야 돼요. 자, 형의 숫자죠. 그리고 값도 1이죠. 이게 일치해야지 여기 이게 true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문자예요. 문자열. 스트링이죠. 그럼 얘는 숫자죠. 형이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틀리다. 그래서 얘는 틀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조형을 한번 볼게요. 기본형은 이렇게 동작해요. 형과 값이 같아야 된다. 그럼 참조형은 뭐냐? 자, 참조형은 그 레퍼런스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참조하고 있는 게. 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같냐 틀리냐? 1 같고 2 같아. 요소가 같으면 당연히 같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틀려요. 왜냐? 얘하고 레퍼런스가 다른 거예요. 그럼 레퍼런스가 다르다는 의미가 뭔지 모르실 수가 있어요. 아, 그럴 수 있어.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자, 레퍼런스가 다 같다는 건 뭐냐면 내가 A라는 변수에다가 객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B에서 A를 대입했죠. B에다가 A를 대입했어요. 그 다음에 B에다가 A에다가 E 이런 식으로 바꿨어요. 그쵸? 그럼 A.A는 뭐가 돼야 돼? 뭐가 돼야 됩니까? 그렇죠. 2가 되죠. 왜 2가 돼요? 같은 레퍼런스를 갖고 있으니까 얘랑은 같은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를 수정하면 당연히 얘도 수정되는 거예요. 같은 레퍼런스니까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만 참조형은 참이 된다 라는 거예요. 자, 아셨죠? 어려운 부분 아니었어요.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는 3개가 어렵지 않아서 는 3개를 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른 게 아니에요. 어렵지 않아서 그래요. 자, 그럼 는 2개가 뭐냐? 자, 는 2개는 일단 동치라고 합니다. 우선 동치는 일치를 포함해요. 아셨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일치하는 거는 동치예요. 동치도 참이에요. 일치하면 동치도 참이에요. 뭔지 아시죠? 이거 중학교 1학년 수학이에요. 1학년 수학. 명제.
집합. 이거 들으시면 돼요. 내가 이게 이해가 안 가? 이거 명제, 집합 뭐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것까지 제가 설명해 드릴 수가 없네요. 여러분 그래요. 그러니까 일치하면 동치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형과 값이 일치해야 된다고 했어요. 형과 값이 일치하면 일치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참조 같은 경우에는 레퍼런스 일치하면 얘도 참이에요. 동치예요. 얘도 일치하면 동치니까. 그럼 여기 있는 녀석들이 뭔지 알아볼게요.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런 것들은 알아볼 필요도 없어요. 요런 거. 요게 뭐냐. 요 안에 있는 것들. 그래. 동치지만 일치하지 않는 것들이 뭐냐. 이런 거 알아볼게요. 일단 null하고 undefined는 같아요. undefined는 같아요. 동치라고 해요. 동치. 아셨죠? 뭐 이건 그냥 외우시면 돼요. 간단하니까. 그럼 나머지 거 볼게요. 아이고. 자, 0하고 문자 0이죠. 볼게요. 0하고 문자 0인 경우 어떻게 되냐. 잘 봐요. 이런 경우에는 얘가 앞으로 가도 상관없어요. 문자가 먼저 오고 숫자가 먼저 와도 상관없어요. 이 자체를 숫자로 바꿔요. 아셨죠? 그럼 0 얘를 숫자로 바꿔서 0으로 해서 일치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얘가 문자가 숫자로 바뀌었으니까 자, 0하고 일치하죠? 일치하죠? 자, 일치하죠? 일치하니까 얘는 이제 true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true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쉽다. 자, 그 다음 건 볼게요. 자, true하고 1이에요. 요거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true하고 1. 문자 1이죠? 이거 true 문자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toString 하면 어떻게 돼요? 자, TURN 이렇게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1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 거짓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아니에요. 이거 거짓 아닙니다. 이거 참이 돼요. 왜 참이 되냐? 자, 문자든 이렇게 불리언이든 얘를 다시 숫자로 바꿔요. 자, 숫자로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럼 true를 숫자로 바꾸면 뭐가 나와요? 그래요. 1이 나와요. 얘를 또 숫자로 바꾸면 뭐가 나와요? 1이 나오죠? 그래서 1과 1은 동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true가 돼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뭐 숫자하고 문자 A 뭐 이런 걸 비교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A는 뭘로 바뀌어요? NaN으로 바뀌어요. 나로 넘버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거 NaN이 굉장히 재밌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자꾸 옆으로 빠졌는데 NaN과 NaN은 같지가 않아요. NaN과 NaN 되게 신기하죠. 이거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이런 문제도 있어요. 잘 봐요. X에다가 뭘 넣었는데 이렇게 만드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NaN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같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도 있다. 이건 뭐 되게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하여튼 이런 거 알아두셨죠? 그리고 마지막 한번 볼게요. 참조형인 경우. 참조형을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일치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일치와 동일. 근데 참조형과 기본형 비교해요. 그러면 참조형과 기본형을 한다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마지막 거예요. 자, 배열 1, 2, 3인가요? 배열 2, 3이 있어요. 이거랑
문자열 2,3 비교하는 거죠. 배열 2, 3을 먼저 참조형과 하려면 이걸 기본 형태로 바꿔줘야 돼요. 기본형으로 바꿔줄 때는 먼저 밸류 오브를 수행하게 돼요. 그리고 밸류 오브를 수행하게 돼요. 그래서 자, 배열 2,3에 밸류 오브를 하면 뭐죠? 뭐가 나와요? 네, 그래요. 자기 자신이 나와요. 이거는 기본형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기본형 아니잖아요. 배열 2,3이 어떻게 기본형이에요? 기본형이 아니기 때문에 밸류 오브를 먼저 수행하고 밸류 오브가 기본형이 아닌 경우에 투스트링을 다시 수행합니다. 자, 아셨죠? 그럼 2,3 투스트링 하면 어떻게 돼요? 2,3 문자열로 바뀌죠? 자, 요소, 요소로 바뀌어요. 그러면은 얘는 2, 아이고. 자, 좀 더 위에다가 쓸게요. 2,3 투스트링 하면 요소, 요소로 바뀌고 요거는 2,3과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금 참이 되는 거죠. 아셨죠? 아셨죠? 이거 다 참이에요. 참. 자, 아셨어요. 자, 그러면 1번 문제 다시 한번 볼게요. 1번에 또 이걸 알아야 돼요. 자, 1번에 이거 한 칸 띄고 투스트링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해요. 근데 1번에 바로 점을 찍고 투스트링을 하면 신텍스 에러가 떨어져요. 이게 왜일까요? 왜 그럴까? 자, 우리가 이거는 내가 인터프린터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나는 인터프린터야? 나는 인터프린트야!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잘 봐요. 숫자 나왔어요. 좀 찍었죠? 이 뒤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자, 문자가 나온다면 인터프린트가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문자를 만약에 허용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 다음에 숫자가 나올지 문자가 나올지 그거를 잘 모르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얘가 1에다가 내가 만약에 이 안에 이 프로퍼티를 줬는데 프로퍼티를 만약에 숫자로 줬어요. 1, 2, 3은 2 이런 식으로 줄 수 있게끔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잖아. 인터프린트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아 이게 소수점인지 아니면 1, 2, 3을 프로퍼티를 말한 건지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1점 찍으면 인터프린트는 반드시 이게 숫자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반드시. 근데 방금 전에 1 하고 점 찍고 투스트링이 됐죠. 그럼 얘는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문자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동작을 못하게 되고 신텍스 에러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를 들을게요. 1점 만약에 내가 여기다 소수부를 입력했어요. 2, 3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어요. 다시 점 찍고 to 스트링을 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이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왜냐면 이건 오해할 필요가 없어요. 숫자에서 소수부가 나온 다음에 또 점 찍고 소수부가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 숫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프린트가 점을 찍는 순간 이거를 객체로 만들어버리고 toString을 실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요. 아시겠죠? 근데 내가 1하고 한 칸을 띄웠어요. 그리고 점을 찍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이걸로써 아 뒤에 소수부가 없어 라는 걸 인정을 하게 돼요. 인식을 하게 돼요. 인식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 바로 toString을 붙여도 되는 거죠. 아셨죠? 이러면 오류가 안 나고 이러면 오류가 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 에러가 메시지가 안 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신텍스 에러가 떨어진다. 왜냐면 신텍스가 정상적으로 모르니까. 이거 원래 소수부가 나와야 되는데 문자가 나왔어. 이거 뭐야? 잘못됐어. 뱉어내는 거예요. 만약에 undefined 에러가 떨어진다면 이건 뭐냐면 1하고 한 칸 띄고 AA라는 메소드를 실행했을 때 왜냐면 AA라는 메소드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넘버 안에는. 그러면 이런 메소드가 하면은 신텍스 타입 에러가 떨어지는 거예요. 신텍스 에러가 아니라 자 1번 문제는 이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아셨죠? 일단 제 강의는 원래 20분으로 해가지고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일단 오늘은 딱 1번 문제까지만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번, 3번 문제 쭉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분 지났고요. 오늘 20분 많이 지났네요. 한 30분 정도 지났는데, 30분 정도 됐는데, 오늘 뭐 사실 제 소개도 조금 있고 앞에 설명 부분이 조금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20분을 꼭 맞추도록 노력을 할게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